네, 여러분 그 뒤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여요?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방금 소개받은 탐험가 문경수라고 하고요. 여러분 탐험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나는 탐험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산탐험 해봤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 선생님이 강의를 해봤던 학교 중에서 탐험가가 제일 많은 학교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호기심에 대한 이야기면서,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주 탐사. 자, 여러분들 우주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 가려면,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는지, 단계들을 거치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오늘 우주 탐험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만 영상으로 보고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탐험의 매력은 새로운 걸 발견하는 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탐험은 아직 낯설죠. 반복되는 일상 속 맹주알 알아요? 곳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탐험가가 됩니다. 탐험은 가까이 있다. Explore further. 내셔널 지오그래피. 네, 아까 그 저기 동영상에서 그 선생님이 갔다 왔어요. 탐험은 가까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 네, 여러분이야말로 이 철원 주변에 너무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탐험이랑 가까이 있는 학생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선생님은 사실 그 과학을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의 여러 군데를 탐험을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주, 그리고 공룡, 오로라, 화산, 자, 이런 주제들로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을 다녔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탐험을 하려면 선생님이 과학을 전공한 것 같지만 선생님은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는 컴퓨터를 공부를 했는데, 일단 그 선생님이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보이죠? 인공위성이 보이죠? 혹시 이 인공위성의 이름을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나라 미녀 이름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미녀 이름. 아리랑입니다. 자, 이 인공위성의 이름은 아리랑인데, 자, 이 아리랑이라는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나도 조금 참여한 이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지구 사진을 찍어서 그게 계속 선생님 그 컴퓨터 모니터에 계속 보이는데 갑자기 우주가 되게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부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죠.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도 책을 딱 빌려봤는데, 그때 빌려봤던 책이, 여러분 혹시 코스모스라는 책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바로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딱 빌려봤어요. 자, 그래서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생님의 과학을 그동안 관심을 잘 안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과학을 원래는 좋아했는데 이렇게 점점 그 과학책을 안 읽다 보니까 조금 멀어진,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17년 전에 과학책을 읽는 독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독서 모임을 해서 같이 책을 읽으니까 조금 더 읽는 게 좀 쉬웠겠죠? 네, 그런데 역시 이 코스모스라는 책도 과학책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책만 볼 게 아니라 이 책 속의 배경 속으로 한번 탐험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14년 전에 이렇게 처음 6명의 아저씨들이 탐험대를 만들어서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호주 사막에 탐험을 가보니까 확실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책에서 본 거를 직접 산이나 들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더 재미있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 탐험을 가보니까 책에서 봤던 거를 손으로 만져보고
또 책에서 봤던 거를 직접 느껴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구에서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하나 둘씩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결국에 네 번째 탐험을 갈 때는 무려 70명을 데리고 호주 사막에 탐험을 갔다가 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70명을 데리고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발대로 탐험을 하러 갔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사막에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조난을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맞아요. 조난 당한 거죠. 자, 그때 영상을 좀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차가 고장나서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져서 10시간 동안 그 모래를 퍼내서 차를 겨우 끄집어냈습니다. 자, 저렇게 꺼집어내고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뒤에 차가 저렇게 됐어요. 네, 저희가 자, 이거 차 어떻게 끄내면 될까요, 여러분? 킴벌리 줄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저기 밑에 있는 물을 다 퍼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버리고 사막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걸어 나올 수 있는데 물에 수렁이 빠져서 그래서 저 차는 선생님이 못 꺼내고 나중에 헬리콥터가 저거를 끌고서 붕 띄워서 다시 도시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사막에서 걸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첫날 사막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너무 배고파갖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아저씨의 표정이 어떻죠? 심각하죠? 자, 왜 심각했냐면 너무 배고파갖고 잠이 깨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갑자기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원에도 늑대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자, 선생님이 개인기가 하나 있는데 늑대 울음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늑대 같나요? 닭 같나요? 닭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늑대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눈만 깜빡깜빡 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늑대가 우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배낭에 여러 가지 짐이 있었는데 짐을 버리고 빨리 해가 뜨는 대로 왔던 길로 도망가려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랬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약 3일 동안 200km를 걸어서 호주 원주민 마을에 도착을 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200km 걸으려면 걸을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200km를 걸어놨더니 3일 만에 몸무게가 14kg가 빠졌어요. 3일 만에. 네, 꼬르륵 소리가 말라 비틀을 때까지 걸으니까 14kg가 빠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밤마다 늑대는 울고 먹을 것도 없고 힘은 들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걸어나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사막이니까 풍경이 똑같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정확히 알고 있네요. 자, 별자리인데 우리가 보통 별자리로 방향을 찾을 때 어떤 별을 먼저 찾죠, 여러분? 북극성을 먼저 찾죠. 자, 철원은 북극성이 잘 보일 텐데 호주는 우리가 사는 북반구가 아니고 남반구이기 때문에 북극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남십자성이라는 별이 보이는데 요 별에 요 가운데 간극만큼 꼬리 방향으로 5배를 연장하면 여기가 정남쪽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길을 잘 몰랐지만 밤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 충분히 뭔가 집이 나오거나 사람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겨우 이제 사막에서 조난해서 무사히 목숨을 구한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사막에서 걸어 나오면서 되게 힘이 들었겠죠. 자, 근데 힘은 들었는데 사막에서 걸어 나오면서 봤던 그 풍경들이
자연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름다운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내가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탐험가가 되기 위해서 이쪽 분야의 가장 유명한 박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갖고 만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또 답장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만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 박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 박사님이 저한테 잠깐만 있으라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한국에서 멀리까지 와서 이렇게 호주까지 와서 나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에 동료 과학자랑 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누더니 조금 있다가 돌아오더니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보름 뒤에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 호주에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 같이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박사님이랑 같이 탐험을 떠나겠다. 네. 자, 맞아요. 자,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탐험을 떠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름 뒤에 이렇게 세계에서 유명한 박사님들하고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호주 사막으로 탐험을 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이 돌멩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갈색이면서 약간 빨간색이죠? 자, 왜 돌멩이가 빨간색일까요? 더워서 타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화산일 수도 있고 또 오래돼서 거의 맞았습니다. 자, 이 돌멩이는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냐면 35억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졌죠. 자,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을 자세히 가서 보게 되면 35억 년 전에 살았던 미생물의 화석 기록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돌멩이가, 이렇게 생긴 돌멩이가 저기 우주에 있는 화성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와서 화성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나사 과학자로부터 왜 인간이 화성에 가려고 하는지 잠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desire to get to the Mars. Well, so I think humans have always just been curious about 여러분 what's out 글씨 there. 보이죠? And so I think it's in our nature to 호기심은 explore. That's 인간의 why people 본성이다 first 라고 left 이야기를 합니다. Europe and 네. started voyaging across the oceans to look for different places just because they're curious. I also think that people really want to know if there is life beyond Earth.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NASA has really brought to public's attention. And I think the people.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서 화성으로 먼저 가기 전에 지구에서 먼저 준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 화성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무인 탐사 로봇을 먼저 화성으로 보내는데 그 로봇이 화성에 어떻게 가는지 잠깐 또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네, 자, 이 동그랗게 생겨있는 우주선 안에 950kg이나 몸무게가 나가는 탐사 로봇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고 있겠죠? 자, 이때 떨어지는 속도가 KTX 기차의 180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겠죠? 자, 그러면 속도를 어떻게 줄이면 될까? 이 우주선을. 맞죠. 낙하선. 또 낙하선. 중력도 있어요. 자, 잘 볼게요. 어떻게 속도를 줄이나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 둘, 셋 하면 저렇게 빵 하고, 네. 지름이 10m도 넘은 커다란 낙하선이 펼쳐져서 속도를 많이 떨어뜨려줘요. 근데 여전히 속도가 빠릅니다, 착륙하기에는. 그래서 한 단계 과정이 더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역추진으로 로켓을 분사를 해갖고 속도를 완전히 떨어뜨려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이 탐사 로봇이 땅에 어떻게 내리는지 자세히 볼게요, 한번.
실제로 찍은 거를 바탕으로 저렇게 그래픽으로 멋지게 만든 거예요. 거의 똑같은 과정으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자, 저렇게 어디에 착륙을 할까라고 이제 착륙 지점을 딱 선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빨랫줄을 내려서 8개월간의 피자 배달 미션을 마치게 됩니다. 자, 누가 먹을까요? 이 피자 배달하면 외계인이 먹겠죠? 네, 외계인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탐사 로봇이 지구에서 화성까지 날아가서 착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탐사 로봇이 벌써 화성에 착륙한 게 7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7년 동안 저 탐사 로봇이 움직인 거리가 15km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사람이 아마 이 정도 거리를 걸어가도 7년이면 철원에서 서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 탐사 로봇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요? 다른 데 찍어야 되니까. 그것도 맞아요. 또 샘플도 채취해야 되니까. 자, 바로 이 사진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맞아요. 여기 보면 지금 탐사 로봇의 바퀴 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조그만 돌멩이가 있죠? 자, 만약에 화성에 있는 탐사 로봇 바퀴에 이 주먹만한 돌멩이가 딱 장애물이 발생이 되면 절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탐사 로봇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셀카를 찍어서 그 사진을 지구로 보내면 지구에 똑같은 탐사 로봇이 한 대 더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 이 돌멩이가 걸려있는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한 다음에 이 돌멩이를 넘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탈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돌멩이를 거의 90% 확신이 들어도 안 돼요. 100% 넘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사 과학자들이 앞으로 가라는 전진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주로 보내는 모든 우주선은 이렇게 지구에 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로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이렇게 똑같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지난 50년 동안 과학자들이 화성에 5대의 탐사 로봇을 보내서 과거의 화성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바람 때문이 아니라 물이 흐르면은 자갈들이 이렇게 땅에서 다 이렇게 흙이 깎여나가니까 자갈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화성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학자들이 탐사 로봇만 갈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화성에 가서 연구를 하고 직접 화성에 가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화성에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일단 뭐가 어려울까요? 맞아요. 식량도 없고 화성에가 공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산소가 없겠죠. 그리고 중력이 지구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화성으로 가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준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사막인데 여러분 혹시 영화 마션 본 친구들 있나요? 네, 우주 영화 보면 과학자들이 화성에다 기지를 짓고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화성은 아닌데 이렇게 가상으로 화성 우주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기지 안의 넓이가 15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 교실보다도 작은데 이 안에다가 7명의 과학자들을 1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못 나가게. 그리고 나갈 때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고 밖에 나갈 때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처럼 옷 입고 걸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15kg이 넘어가는 우주복을 입고 나가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되게 불편하겠죠? 자, 그런데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 지구에서 사람이 화성까지 갔다가 화성에서 화석을 가지고서 다시 지구로 오려면 5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 7명이 이 단상 크기만 하는 우주선 안에서 5년 동안 서로 얼굴만 보고 서로 냄새를 맡으면서 생활을 한다. 기분이 어떨까요? 꾸릿꾸릿하죠? 답답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화성에 보내려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아주 힘든 훈련을 마친 과학자들이 언젠가 화성에 갈 겁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면 뭘 할까요? 그렇죠. 똑같이 생활하겠죠. 자, 일단 화성에도 생명체가 있나 없나
화성 흙을 분석을 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먹을 게 필요하죠. 그래갖고 감자를 심을 거예요. 감자를. 자, 감자를 심을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화성에서 감자를 심기 위해서 지구에서 흙을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성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이 화성의 흙에다가 어떤 물질을 섞으면 화성에 있는 흙에서도 감자가 자랄 수 있는지 그런 실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작년 여름에 이 기지에 가서 훈련을 똑같이 받고 왔습니다. 오진 훈련을. 거기에 가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또 재미난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구죠? 실제 우리가 화성이 누구죠, 이 아저씨? 아니라 여기는 화성을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화성과 지구와 자, 이렇게 사막에다가 기지를 만들어놨어요. 기지를. So for the first task of the EVA is to check where we can go to collect the soil 여러분 이거 sample. 작년 여름에 TV에서 나왔는데 본 친구들 있어요? 봤어요? 패스파인더라는 그 화성 탐사선이 지금 화성으로 가는 그걸 지금 시뮬레이션을 영상인데 이 패스파인더의 그 소저너라는 그 영화 마술에 나왔던 그 움직이는 그 탐사 로봇가 여기 탑재됐거든요. 그거를 약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 결국 화성에 가서는 사람이 아직까지 못 갔으니까 지금 탐사 로봇들이 지금 우리가 하려면 이런 토양 샘플링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지구 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선생님도 탐사 로봇을 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집에 안 갖고 노는 무선조종 자동차 있죠? 네, 그거 껍데기만 띈 다음에 위에만 이렇게 재밌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한번. 지형 방향을 알려주면 그들이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다고. 자, 어찌 보면 그 과학자들이 하는 그 연구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시작은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도 이런 거 갖고 실험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그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 과학자들이 우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일단 지금도 인간이 화성에 가는 게 커다란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로켓가 올라가는 거 봤죠? 발사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켓가 맞아요. 로켓가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이 로켓가 바다로 퐁당 빠져서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을 우주로 보낼 때마다 로켓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우주에 많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앨런 머스크라는 그 과학자가 새로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로켓이 우주선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역추진을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면 다시 기름 넣고 다시 발사하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기름 넣고 다시 발사하면 지금보다 로켓을 만드는 비용을 100분의 1 수준으로 더 싸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죠? 잘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아저씨가 이거를 무려 50번이나 성공을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로켓 두 개가 그냥 다시 지구로 돌아오죠? 네. 자, 옛날에는 로켓을 한 번 쏴서 그냥 한 번 쓰고 버렸는데 이제는 로켓가 우주에 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른이 될 시점에 되면 여러분도 화성에 여행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성에 여행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때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화성이나 우주 여행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영어로 플루토라고 써 있는데 이 플루토는 한글로 해석을 하면 명왕성입니다. 여러분 명왕성 들어봤죠? 자, 명왕성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인가요? 쫓겨났죠? 네, 왜 쫓겨났냐면, 자, 96년도에 명왕성을 촬영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정확하게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쟤는 행성이 아닌가 봐. 그래갖고 명왕성을 쫓아냈습니다. 태양 밖으로. 근데 2005년도에 찍어보니까 아니 쟤도 크기는 작은데 빛을 내는데, 그리고 드디어 4년 전에 명왕성을 아주 정밀하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하트 무늬를 품고 있는 아름답고 귀여운 행성이었어요. 이런 애를 우리가 내쫓은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태양계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맞아요. 무겁겠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죠? 거의 20년이 흘렀죠? 네, 2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같이 연구를 시작했던 과학자들이 지금에도 거의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자,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 과학자들이 그만큼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연구가 어렵지만 내가 꼭 명왕성을 제대로 한번 봐야겠다라는 이 과학자들의 호기심 덕분에 이런 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한 어떤 것이 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분야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책을 많이 보고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분명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철원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상점도 많이 없고 이렇게 차도 많이 없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게 있어요. 서울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자연과 바로 우주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별이 한 개도 안 보여요. 근데 철원에서는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엄청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보여요? 네. 진짜 많이 보여? 서울은 별이 하나도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네. 네. 친구들 박사님 강의 재밌었죠? 혹시 박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궁금한 게 있어요 하는 친구 있을까? 없어. 네. 질문 없으면 자, 다시 한번 유익한 과학 강연을 펼쳐주신 문경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